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네, 30대, 40대가 꼭 선택해야 할 서울시장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저는 두 자녀를 성인까지 키웠어요. 첫째는 대학 졸업하고 이제 제 갈 길 가고 있고, 둘째는 대학 다니다가 이제 다음 주에 군대를 갑니다. 다음 주에 군대. 좀 안타까워요. 정말 이렇게 어느새 그냥 세월이 지나가서 자녀들을 다 키웠네요. 성인까지. 그런데 지금 30대 40대가 꼭 선택해야 할 대통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 30, 40대 때 자녀 키우는 게 이제 숙제죠. 제가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26살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저는 그 교육대학교를 다녔어요. 교육대. 그래서 아내도 선생님이었고, 학교 선생님, 교육공무원이었고,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교육공무원이 됐는데, 그 자녀 결혼해가지고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그때는 뭐 사랑이니까, 그쵸? 대학교 때 뭐라 그래요. CC로 대학교 때 그냥 오리엔테이션 때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때 그냥 눈이 맞아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군대 가고 기다려주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니까 뭐 그때는 뭐 저는 뭐 부모님한테도 그랬지만 그냥 저희가 그냥 다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정말 뭐 부모님께 그렇게 말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마 뭐 부모님은 결혼 준비하시냐고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도 들고 뭐 저희 또한 아주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진짜. 진짜 뭐 그냥 사랑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이 이렇게 현실일 줄 몰랐어요. 예?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애 임신을 하자마자 이제 병원에 다녀야 되는데 뭐 양수 검사다 뭐 기형아 검사다 뭐 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뭐 다시 검사하자 하면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아내도 그렇고 교육 공무원이다가 그만뒀어요. 교육 공무원을 그만두고 저는 제가 사회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만뒀고 또 이제 아내도 이제 저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사회 나와서 뭐 했던 게 교육이니까 교육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뭐 당시 이제 IMF도 터졌고 뭐 진짜 힘든 거예요. 뭐 금융위기도 오고 그러니까 사회 변수가 공무원일 때랑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새벽부터 그러니까 임신할 때부터 힘들었지만 아이 낳아가지고 이제 키우는데 뭐 조그만 아이를 뭐 한 15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그 놀이방에 맡겼어요. 놀이방.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울면서 출근하는 거예요. 그 엄마는 울고, 뭐 저도 가슴이 찢어지죠.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와서 아이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는. 그러니까 또 그 아이들 보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뭐 어린이집 이런 데서 뭐 아동 학대 뭐 이런 거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사실상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이런 우리가 지금 살기 힘든 이러한 제도나 사회 현상 속에서 이 어린이들만 고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 둘을 그렇게 낳아가지고 연년생으로 이제 또 낳았어요. 연년생으로. 2살 차이군요. 2살 차이인데 둘째가 이제 좀 일찍 1월생이었어요. 1월생. 그러니까 이제 학년은 연년생이지만 나이는 2살 차이인데 정말 뭐 유치원 때도 엄청 힘들었어요. 뭐 퇴근해서 가면 아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부모가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진짜 뭐 왜 사람들이 지옥 같다 그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책임감은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사회에서 제가
뭐 공무원 하던 사람이 뭘 할 줄 알겠습니까? 또 한 번 부도도 났어요, 부도. 예, 회사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한 번 그 부도라기보다 도산한 거죠, 도산. 도산을 했는데, 그니까 저희 그 동료라고 해야 되나, 예, 제 밑에 있는 임원이 아주 그 힘들게 만드는 바람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제가 참 몰랐죠. 세상을 잘 몰랐고, 그렇게 해서 도산이 됐는데, 와, 진짜 끔찍끔찍 하더라고요. 뭐 쌀 돈이 없었어요. 쌀 돈이. 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와, 세월이 그냥 가버리고 아이는 이제 벌써 성인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 40대 분들이 이 육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리고 또 거기서 교육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제가 교육공무원 출신이지만 입시 위주의 이 교육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이들을 입시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은 진짜 꿈과 희망을 갖지 못하고 막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1년에 16,000명이 자살하는 나라. 아니 저출산이 세계 1위인데 자살도 세계 1위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그런데 누구도 뭐 도움을 안 주더라고요. 뭐 누가 도움을 줍니까? 어떤 정치인이 정책을 줍니까? 말로는 뭐 애만 낳으십시오. 그러면은 나라가 키워주겠습니다. 말로만 그래요, 말로만. 그런데 어떤 후보가 뭐 연애수당을 준다. 예, 또 뭐 결혼수당을 준다. 출산수당을 준다. 육아수당을 준다. 또 중소기업 취업하면 취업수당을 준다. 또 창업할 때 창업수당을 준다. 뭐 이런 정책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뻥 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정치인들한테 하도 속아가지고 정치인들 말 안 믿거든요. 저는 정치 혐오가 있어요. 정치 혐오. 뉴스 보다가 정치인 나오면 뉴스 꺼버리고 TV 돌려버리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정치 혐오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후보가 국회의원 100명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또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돈을 아껴서 국민에게 준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나? 진짜 신기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당 지원금을 없애고 무소속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정당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이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후보의 정책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진짜 학자로서 제가 책을 50권을 집필을 했으니까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뭐 국민 배당금을 준다는데 이게 또 속여가지고 뒤통수 후려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철저하게 연구를 해봤어요. 진짜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봤는데 와,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천재적인 거예요. 제가 24살에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돼서 심영래 안철수 해가지고 우수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돼서 정부 부처 장관상을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대학생 때 책을 써서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신지식인 선정이 됐는데 제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저 논리를 설득하더라고요. 그 정책이. 그 다음에 저는 30살에 이제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의 자문위원이 됐어요. 대통령 헌법기관 자문위원이 되면은 이게 신원조회 다 하거든요. 신원조회. 그럼 저에 대해서 막 싹싹하게 신원조회 해가지고 제가 2번 했어요. 12기, 13기를 했는데 굉장히 저는 정책에 대해서 냉철한 사람인데 정책이 정말 과학적이고 너무나 체계적이고 또 이 정책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정책을 만들려면은 10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치 정도전이 조선을 이 건국의 역할을 하면서 1000년 후를 내다보면서 기획을 했던 것처럼
아니, 어떤 후보인데 도대체 이렇게 할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허경영인데, 제가 봤을 때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뭐 그냥 언론에서 비춰주는 사기꾼, 무슨 감옥에 간 사람, 무슨 대통령, 미국 대통령 사진 찍은 거를 위조한 사람, 그래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저는 진짜 유심히 봤어요. 그래갖고 제가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있을 때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지지선언 안 하면은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30대, 40대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너무 힘들었어요, 자녀 키우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서 육아를 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또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인생이 금방 가버립니다. 예? 저도 어느덧 세월이 가가지고 진짜 제가 무슨 50대로 이렇게 진입해 들어간다? 이것 제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세월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성 정치인들 속지 마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검사가 어제 판사가 변호사가 되고 그 전관 현관 유착 비리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을 열어두면 안 되죠. 예. 거기다가 어제 판사 어제 검사가 정치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제가 수사받고 그 사람한테 제가 판결 받았으면은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정치 성향을 가지고 또 재판하고 조사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검사나 판사는 변호사 개업하지 말고, 예? 나는 검사 외에는 다른 직업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나는 판사 외에는 다른 직업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전문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런데 보세요, 지금. 계속 싸우잖아요. 과거 대통령들 다 감옥에 넣고 또 문재인 대통령, 예? 어떻게 될까요? 저는 또 걱정이에요. 네? 생각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죠? 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감옥 가고 박정희 대통령, 예? 진짜 시해로 서거하시고 또 이승만 대통령, 예? 망명하시고. 좀 자랑스럽나요? 저는 해외 활동을 많이 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어제 제가 대통령한테 받은 위촉장을 보여줬는데 그분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예? 감옥에 가고 그분이 갑자기 서거하고 그러면은 부끄러워서 외국인들한테 얼굴을 못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국익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국익을. 정치인들이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생각 안 하고 좌파 우파 나눠갖고 싸움만 하니까 전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무슨 싸움하면서 이제 계속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싸우다가 그러다가 이젠 또 전 검찰총장이 지지율 1위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 우리 삶과 전혀 관련도 없는 싸움에 왜 우리가 자꾸 구경꾼이 돼야 되고 그거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가. 그래서 시선을 잠깐 돌려보면은 누가 연애, 결혼, 육아, 출산, 그리고 주택 임대, 창업, 취업, 노후 이런 걸 누가 생각하고 누가 지원하는가, 그 정책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3 정책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 이름 정인태입니다. 정인태로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해 보시고 또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이래서 그 사람이 허경영 후보를 지지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냉철하고 속지 말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서울시장 대통령 또 선거가 있는데요.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죠. 그래서 4월 7일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고요. 또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또 2024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제 말을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영상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